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견제와 비판, 한편으로는 소통과 협치도 있어야 할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그런데 서울의 한 자치구는 서로 비난과 책임 미루기에만 급급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전해드린 서울 중구 얘기입니다. 두 기관의 전면전 피해는 결국 민생으로 돌아오겠죠.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6월 1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구 서양호 구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중구의회가 인사압력을 행사하고 술값 대납도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중구의회는 구청이 의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여론몰이하고 있다며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구청이 의원들의 자료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광명 서울고속도로의 지하터널을 반대하는 구로구 항동지구 현안 대책위가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경의선 범대위가 공덕역 지상보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단과 서울시, 마포구, 주민이 참여하는 공론장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로 갈등이 불거진 중구청과 중구의회. 구청이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달라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구의회 정례회 직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작심 발언을 하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독재와 싸우는 것보다 지역의 낡은 정치와 싸우는 것이 힘든 1년이었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의회 직원의 대규모 인사 문제로 중구의회와 갈등이 불거진 지난 2월 말 이후 첫 공식 입장 발표에서 밝힌 첫말입니다. 시급한 민생 예산을 볼모로 구청 직원에 대한 인사 개입, 여기에 직능단체 간부 인사까지 도를 넘어선 낡은 정치 행태라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겁니다. 구민의 생활과 삶과 직결된 예산 문제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당한 실체에 맞서 싸우기로 하였습니다. 중구청은 지난 3월 1회 추가 경정 예산안 49억 원과 이달 2회 추경안 223억 원을 각각 택배와 공문으로 전달했지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서 구청장은 의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추경안 심사를 공식 요청한 데다 예산 설명의 제안까지 모두 거부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구비와 시비를 확보해 놓은 일자리 사업에 이번 구에 추경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와 시비를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 구청장은 의회 사무과 인사 문제 역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의회에서도 소송을 철회해 인사 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과 구청 직원의 노래 주점 술값 대납, 본회의장 흡연 등의 제보가 있었다며 발언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오늘부터 중구청은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여타의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사법당국의 수사 의뢰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중구의회 정례회 개회를 단 30분 앞두고 열린 서양호 구청장의 기자회견. 의회는 예정대로 시작됐지만 중구청에서는 구청장을 포함해 구청 간부 공무원 누구도 참석하지 않아 정회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한편 이에 대해 중구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구청장이 인사 문제부터 채용 청탁 의혹까지 제기한 것을 놓고 구의회를 비리의 온상처럼 여론몰이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혁배 기자입니다. 중구의회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위해 의장실로 모입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사전 예고 없이 벌인 기자회견 내용을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논의 끝에 구청장의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구청장이 실체적 진실과 흠결은 숨기고 구정의 파트너인 구의회를 지역의 낡은 정치로 치부한다며 적반하장이라는 내용입니다. 청탁, 갑질, 볼모, 반칙, 특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전혀 우리 중구에서는 그런 거 한 일이 없습니다.
의회를 이렇게 열어놔도 안 옵니다. 구청장이 요청한 추경 예산안이나 관련 조례 역시 심의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가 절반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까지 구청이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서 업무 보고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수차례에 걸친 자료 요구도 모두 거부당했다는 겁니다. 어디 부족한 데가 있다든가 또 새로운 것이 있다든가 하는 업무 보고를 해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추경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수백 건을 우리 의원들 9명이서 신청을 했는데도 한 건도 안 주는 거야, 한 건도. 더욱이 의회 사무과장 인사 발령 문제 제기는 구청장의 인사권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구의원으로서 시정을 요구한 것인데 의회 개회를 며칠 앞두고 일반 직원 대부분을 갑작스럽게 발령내면서 업무 인수인계도 못하게 한 건 식물의회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가 돌아가고 나서 그다음에 인사발령을 된 게 맞잖아요. 그러면 3월 4일인데 28일 날 금요일 날 전부 다 12시에 발령되고 다 직원을 빼갔어요. 16명. 그 의회를 어떻게 돌립니까? 또 공무원의 술값 대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의회 문을 열어놓겠다면서도 의회 기능을 마비시킨 초유의 사태에 대해선 구청장이 구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의선 범대위가 경의선 공덕역 지상부 구간 사용과 관련해 시민 공론장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 마포구 그리고 주민들까지 다 함께 참여해 부지의 대안적인 활용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경의선 공유지의 대안적 활용 방안을 시민과 같이 논의하라. 경의선 범대위가 공덕역 지상부 구간 사용과 관련해 범시민 공론장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땅 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 그리고 마포구에 요청한 것입니다. 공덕역 지상부 구간 두 필지는 경의선이 지하된 후 역세권 복합 개발 계획이 잡혀있는 상태. 이에 이해 관계자들을 포함해 인근 주민들까지 다 함께 모여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의선 공유지 문제에 대해 방관적 태도로 일관해온 서울시와 마포구는 지금이라도 공익 개편에서 경의선 공유지에 대한 대안적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시민들의 공론을 모으는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의선 범대위는 공론화 과정의 출발점으로 시민 대축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학술 행사와 대중 강연, 문화 행사 등을 열면서 공덕역 지상부 구간의 대안적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시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공론장을 열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투기적 개발과 그로 인해 쫓겨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민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그런 쫓겨남과 그리고 투기적 개발을 야기하지 않는 다른 대안적인 방식은 뭘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한편 경의선 범대위의 공론장 요구와 관련해 마포구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나서서 그렇게 하자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땅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으로 다만 땅 주인인 국토부나 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이 요청할 경우 공론의 자리는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광명 서울고속도로의 구로 구간인 온수터널 건설을 반대하는 항동지구 현안 대책위가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주민들의 건설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주관사가 착공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는 등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단식 농성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주민 협의 없이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협의를 뒤엎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다음 달 1일 착공하겠다고 통보한 만큼 이를 철회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구로 항동지구 주민들은 학교와 주거지 지하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터널 공사를 안전상의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광명 서울 고속도로 온수터널 문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다뤄왔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는데
이어서 이 단식에 나선 항동지구 현안대책위 최재희 위원장 직접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청와대 앞이십니까? 예, 청와대 앞에 있습니다. 예. 이 단식 농성과 별도로 현재 노선과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얘기 먼저 해주시죠. 예, 지난 5월 30일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주간 사업자의 서서울이 현재 노선으로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설명회를 시도하다가요. 예.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항동초등학교하고 아파트를 관통하는 지하터널 공사를 인정할 수 없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열리는 2차 주민 설명회를 수용할 수 없고 예. 다시 한번 막을 것입니다. 예. 지난 설명회 당시에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나팔을 불었는데요. 서서울 측에서 커다란 위협을 느꼈다고 전달해 왔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터널 발파 공사로 안전의 위협을 느끼는 주민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제라도 공사 강행을 전제로 하는 설명회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예. 착공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단식 농성도 시작하셨죠? 예.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작년 2월 20일 광명 서울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발표되고 나서 예. 1년이 넘도록 노선 변경 그리고 사업처를 요구하면서 집회, 시위, 민원, 항의 방문 등 주민들이 참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국토부와 서서울과 함께 협의체도 구성해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했었고요. 예. 그런데 결국 노선 변경은 없다. 7월 1일부터 무조건 착공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는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방침에 따라서 연내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기 신도시에 필요한 도로망 확충으로 반드시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서 민간 사업자와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 이제 20일 뒤면 실제 착공이 시작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몸을 던져서라도 막기 위해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단식 농성 장소가 청와대 앞이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었고요. 예. 한국 사회 안전 불감증의 상징인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단식까지 하셨습니다. 적어도 안전의 문제만큼은 이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예. 그런데 국토부가 초등학교를 관통하는 왕복 6차선 지하터널 공사를 승인하고 이제 곧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 밑에 폭약을 터뜨려 터널 공사를 하면서 예.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게 항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어디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와 지하터널의 효율과 편리 그리고 기업의 이윤보다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요구사항 간략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우선 국토부와 서서울이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착공을 중단하고 주민과 협의를 다시 재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작년 5월 5일 작성한 주민 동의 없이 착공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이행하고 주민들의 면담 요구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인영 국회의원은 원내대표로서 광명 서울고속도로 문제가 항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안전의 문제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해결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초등학교 밑을 관통하는 지하터널 공사가 시작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예. 자, 이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 잃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지하터널 공사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구로구 항동지구 현안대책위 최재희 위원장 연결해봤습니다. 대형 트럭이 힙부연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서초구 인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보다 앞선 오후 2시 20분쯤에도 성북구 정릉동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3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지난 1985년 운영을 시작한 중랑구 상봉터미널은 꾸준한 이용객 감소로 존폐 위기에 내몰려 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된 이 일대 초고층 복합 개발 계획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건축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2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결정 고시 이후 3년 만에 상봉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봉동 내 인접한 3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상봉터미널 부지가 속한 상봉 9구역 정비사업계획 역시 변경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마침내 지난달 변경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봉터미널 부지엔 지상 49층, 지하 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판매와 업무, 문화시설 등 비주거시설이 전체 면적의 51%를 차지하고 1000가구에 달하는 공동주택도 함께 들어섭니다. 상봉터미널은 건물 아래 새로 조성돼 소규모 터미널로 명맥만 이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또 도로와 자동차 정류장,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도 조성돼 공공청사로 중랑구에 기부 체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건축 심의와 사업 시행 인가 등을 거쳐 이르면 2년 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그동안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서는 신고자의 상황 묘사에 의존해 사건 규모나 피해 상황을 가늠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사고 인지가 쉽지 않았습니다. 성동구가 구청의 CCTV 시스템을 소방서에 도입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긴급 출동 사이렌이 울리고 대원들이 급히 뛰어나갑니다. 노래방 화재 상황, 소방서 상황실에선 소방차에서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화면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서 출동 시스템상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진 사고 인지가 어렵습니다. 신고자의 상황 묘사 등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시간을 다투는 급박한 때 보다 발빠른 상황 파악이 아쉽습니다. 성동구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서와 연계해 CCTV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불법 주정차와 대포차,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 등에 주로 쓰이는 구청 CCTV 시스템을 소방서에 도입한 겁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2,850여 대의 CCTV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영상을 통해 화재나 사고 현장의 피해 현황, 차량 진입 경로 등이 파악 가능합니다. 화재 재난 현장에 대한 가장 가까운 CCTV를 화면을 보면서 미리 상황을 파악해서 현장 대원들한테 전달함으로써 현장 대원들이 미리 준비하고 현장 재난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청도 소방서 업무에 가담합니다. 소방서로부터 소방안전 지도 영상을 제공받아 협업함으로써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높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서로 연계가 안 됐기 때문에 두 기관이 이제 재난 상황에 협업을 해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편 성동구와 성동소방서는 현재 쓰레기 투기 지역과 불법 주정차 지역에 집중된 CCTV를 화재나 큰 재난에 대비해 대로와 주요 지점 등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우울증을 앓는 노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홀몸 어르신들이 타악기 연주를 통해 이웃과 교류하고 신체 활동도 할 수 있는 음악 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돼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조아연 기자입니다. 흥겨운 타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북과 젬베를 힘차게 두드리는 어르신들. 박자에 맞춰 연주하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립니다. 종로구 교남동 지역 어르신들이 모인 타악 앙상블 소리울림입니다. 잡념이 없어요. 여기 와서 이것만 했다 하면 흥이 저절로 나면서 즐거워요. 저희가 이렇게 모르시는 분을 이렇게 동네에서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한 1시간 동안 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 아주 생기도 나고 아주 그냥 나이 먹은 사람들의 아주 희망입니다. 소리울림에는 지역 내 어르신 12명과 교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10명이 참여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타악기 연주를 통해 이웃과 소통하며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울감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같이 함께 연주를 함으로써 우울감을 해소하고 또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몸의 기능 같은 것들을 이제 기능을 유지하는 데 그런 도움을 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남동은 저소득 가구의 38%가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으로 대부분 경제적 문제와 신체 질환 등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동주민센터는 홀몸 어르신들의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종로구 복지사업 공모를 통해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동음악회에서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냥 두들기자 무조건. 그러면 뭐 스트레스 풀 것이다. 내지는 뭐 하루에 뭐 쌓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라고 두들기게 했는데 자기의 마음을 두드렸고 그다음에 옆에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상황이 됐어요. 돗자리 음악회도 기쁘게 재밌게 저희가 발표도 했고 그 이후에 어르신들이 같은 교남동 내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자기네 지역 주민이 아 이런 이웃이 살고 있었구나. 아 이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분이 사시는구나. 어르신들에게 생활 속 활력이 되어준 타악기 앙상블. 교남동 주민센터는 내년에도 복지사업 공모에 참여해 소리 울림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일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아연입니다. 송파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고용주거분과가 어제 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라 LH와 송파 노인종합복지관 등 7개 기관은 위기가구를 발굴해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칩니다. 특히 사업 대상자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도 병행합니다. 송파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고용주거분과를 비롯한 11개 분과와 실무협의체 등으로 구성되며 분야별 지역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시대적인 요구라면서도 잊을만 하면 나오는 기초의회들의 비위와 오늘 전해드린 불협화음을 보면 아직 갈 길은 멀어만 보입니다. 오랜 시간 골마있다 터져버린 고름, 새살이 돋을지 또다시 상처가 덧날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